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올해 53이에요. 결혼한 지는 어느덧 30년이 되었네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23세 시집 왔으니까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집에서 보낸 거죠. 사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저처럼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30년 동안 습관이 되어버렸나 봐요. 조용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아침상은 꼭 6시 반에 차려져 있어야 해요. 된장찌개 끓이고 나물 3가지 준비하고 밥 짓고 김치 담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식탁에 앉으시면 저는 옆에서 수저를 놓아드려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수진아, 이 나물은 간이 좀 싱거운 것 같구나. 네,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좀 다녀와라. 큰 집에서 오시는데 준비할 게 많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네, 네 하면서 대답만 했어요. 30년 동안요. 아침을 드시고 나면 시어머니께서는 거실로 가셔서 텔레비전을 보세요. 저는 설거지를 하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시키실까? 언제쯤이면 저도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남편 영호 씨는 출근 준비를 해요. 와이셔츠는 제가 다려놓은 걸 입고 아침밥은 후루룩 먹고는 나가버려요. 여보,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들어와요? 글쎄, 회식 있을 수도 있어.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리죠. 저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에요.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요. 점심 준비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었더라고요. 아, 벌써 봄이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엄마.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를 뵀더라. 생각해보니 작년 추석이었어요. 그것도 1시간도 안 있다가 시댁으로 돌아와야 했죠. 시어머니께서 일찍 오라고 하셔서요. 엄마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자주 좀 와라. 엄마가 너 보고 싶구나. 네, 엄마. 다음에 꼭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또 못 갔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전화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시댁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점심을 차려드리고 오후에는 시장을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큰 집에서 오신다고 하셔서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야 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는데 문득 옆에서 모녀로 보이는 2사람이 지나갔어요. 딸이 어머니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걷고 있더라고요. 저도 엄마랑 저렇게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엄마 팔짱을 꼈더라. 기억도 안 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세요. 수진아, 오늘은 특별히 잘 차려야 한다. 큰집 며느리도 오시니까 실수하지 마라. 네, 어머니.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6시쯤 큰집 식구들이 오셨어요. 시동생 내외와 조카들까지요. 모두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1번, 2번, 3번. 끊임없이 음식을 날랐어요. 큰집 며느리는 거실에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부엌에서 일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요리를 정말 잘하지. 우리 집은 수진이 덕분에 잘 돌아가.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칭찬인가 아니면 그냥 일꾼이라는 소리인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배불리 먹었다며 만족해했어요. 저는 그제야 혼자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차가워진 밥과 국. 혼자서 먹으니 더 서러웠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미숙이었어요. 여보세요, 미숙아. 언니 요즘 엄마 전화 안 받아? 미안해. 요즘 시댁 일이 좀 많아서. 엄마가 언니 보고 싶어 하셔. 좀 자주 연락해. 알았어, 미숙아. 내가 곧 전화 드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시댁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럼 나는? 내 엄마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가족인 걸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날이었거든요. 정형외과 정기 검진이 있으셔서 제가 모시고 가야 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미숙이었어요. 여보세요, 미숙아. 언니, 지금 어디야? 응,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왔어. 왜?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응급실이야. 언니 빨리 와.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인상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 내 진료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모시고 올게요. 수진아, 그래도 오늘은 안 돼. 오늘 오후에 큰 집에서 손님 오시기로 했잖아.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제 엄마가 응급실에 계세요. 제가 가봐야 해요. 그건 내 동생이 있잖아. 동생한테 맡기고 넌 여기 있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 엄마인데요. 나도 내 어머니야.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엄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빨리 돌아올게요. 안 돼. 오늘만큼은 절대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진료실에서 시어머니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괜찮으실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영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대. 내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집 일이 먼저지. 오늘 손님 오시는 거 모르냐? 여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당신 엄마는 동생이 있잖아. 우리 엄마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제발. 제 엄마예요. 수진아, 정신 차려.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야. 우리 집 일이 먼저라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부엌 바닥에 털썩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제 엄마는 안 되는 걸까요? 왜 저는 제 엄마한테 갈 수 없는 걸까요? 오후 3시쯤 손님들이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이었어요. 저는 웃는 얼굴로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나르고 과일을 깎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엄마 생각뿐이었어요. 손님들이 가시고 나서 저는 몰래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미수가 엄마 어떠셔? 언니, 엄마 지금 중환자실이야. 뇌출혈이래. 뭐라고?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언니는 왜 안 와? 엄마가 언니 찾으셔. 미수가 나 지금 못 가. 시댁에서 안 보내줘. 뭐? 언니 정신 차려. 지금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미안해, 미수가.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변기에 엎드려서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이렇게 못났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주르륵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밥은 됐어? 네, 곧 차릴게요.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엄마 손님 잘 접대했다며 기분 좋아하시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이 없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제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서? 동생이 있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제발 이해해줘요. 제 엄마예요.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신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앞에서.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잖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 엄마가 위독하세요. 제가 가봐야 해요. 안 돼. 내일 모레 제사인데 누가 준비하냐?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도대체 뭘까요? 며느리, 아내, 엄마의 딸. 제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제사 준비로 밤을 거의 새웠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엄마 생각뿐이었어요. 동생한테 몰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상태 어때? 답장이 왔어요. 언니, 엄마 상태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오라고 하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어요. 수진아, 상 차려야지. 뭐 하냐? 네, 어머니. 지금 갑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엄마가.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깨어나셨어. 근데 언니 찾으셔. 계속 언니 이름 부르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숙아, 나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셨어요. 뭐? 지금? 제사 끝나고 다들 모였는데? 어머니, 엄마가 깨어나셨대요. 저를 찾으신대요. 남편 영호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친척들 다 모였는데 며느리가 어딜 가? 여보, 제발 이해해줘요. 이해? 당신이 이해해.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대로 맞섰어요.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제 엄마도 소중해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어요. 수진아, 내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잊었구나. 어머니,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가면 나는 가만 안 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요. 엄마가 저를 찾으신다고요. 그럼 동생한테 전화해서 괜찮다고 하라고 해. 안 돼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시어머니께서 손을 탁 치셨어요. 이런 버릇없는 것을 봤나. 30년 키워놨더니 이제 날개 돋쳤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친정 못 갔어요. 그게 누구 탓이야? 시집 온 여자는 당연히 시댁을 우선해야지. 왜요? 왜 당연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제 엄마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제 엄마한테 갈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당신 지금 정신 못 차려? 아파요, 여보. 너무 아팠어요. 팔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 지금 집안 망신시키는 거 알아?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망신? 이게 망신이에요? 딸이 엄마 보러 가는 게 망신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 오늘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두를 둘러봤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리고 남편은 화난 얼굴이고 시어머니는 노려보고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미수가. 언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나 못 가. 미안해. 언니, 정말 못 와? 응, 못 가.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이렇게밖에 못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제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이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시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겼어요. 이번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가야 했어요. 제 엄마니까요. 새벽 5시였어요. 집안은 아직 조용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이번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갈 거예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계셨어요. 어디 가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친정에 갑니다. 내가 허락했냐? 어머니, 저 이번엔 꼭 가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장 들어가. 오늘 아침상 차려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뭐?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들어와. 수진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기분이었어요. 2시간을 달려서 친정 근처 병원에 도착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동생 미숙이가 서 있었어요. 언니. 미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늦었어. 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가 1시간 전에 돌아가셨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미숙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언니 일어나. 엄마한테 가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 저는 엄마 곁으로 다가갔어요. 천을 조심스럽게 걷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수진이 왔어.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나 정말 오고 싶었어. 근데 못 왔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숙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엄마가 마지막까지 언니 찾으셨어. 저는 미숙이를 돌아봤어요. 뭐라고? 엄마가 마지막에 정신 드셨을 때 수진이는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 저는 엄마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엄마가 이거 주라고 하셨어. 미숙이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끼고 계시던 금반지였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 수진이한테 주라고. 내가 평생 끼고 있던 건데 수진이가 끼면 좋겠다고. 저는 반지를 보며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 소중히 할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받기 싫었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엄마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장례식 언제야? 모레요. 알았어. 그럼 장례식 빨리 끝내. 우리 집 일도 많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장례식 빨리 끝내라고. 우리 엄마 혼자 계시잖아. 당신이 빨리 돌아와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돌아와야 할 거 아냐?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끝내라고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파랗게 질렸어요. 여보, 이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네, 화내는 거예요. 당신은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끝내라고 했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야. 저는 소리쳤어요. 저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해요.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례식 끝나면 빨리 들어와. 알았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미숙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 그 안에 제가 있었을까요? 제 감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며느리였고 아내였을 뿐이에요. 딸로서의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저는 미숙이를 보며 말했어요. 미숙아, 나 괜찮지 않아. 언니, 나 30년 동안 나를 잃고 살았던 것 같아. 미숙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이제라도 찾으면 돼. 저는 엄마를 다시 한번 봤어요. 엄마의 평화로운 얼굴. 엄마는 이제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셨어요.
엄마, 저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제 자신을 잃고 살지 않기로. 장례식 기간 동안 남편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언제 들어와? 빨리 와. 엄마가 기다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제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 그것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는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엄마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친척들이 위로를 건넸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요.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형부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와. 미숙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장례식인데? 응, 바쁘대. 미숙이가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언니, 이게 말이 돼? 장모님 장례식에 사위가 안 온다고. 저는 쓰게 웃었어요. 원래 우리 시댁은 그래. 언니는 왜 참고 살아? 저도 모르겠어. 왜 참고 살았는지. 발인 시간이 다가왔어요. 엄마를 연구차에 모시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연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를 따라 걸었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렀어요. 장지에 도착해서 엄마를 모셨어요. 마지막 흙을 덮는 순간 저는 무릎 꿇고 울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딸이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미숙이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가? 형부랑, 시댁이랑.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 살 것 같아.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인생 언니가 선택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시댁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숙이네 집에서 묵었어요. 핸드폰에는 남편의 전화와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당장 들어와. 우리 엄마가 화나셨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걱정하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슬픈지. 그런 건 관심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왔구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정신 좀 차렸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 영호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장모님 장례식이 뭐 그렇게 길어? 3일장이면 충분하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은 왜 안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제 엄마 장례식인데 당신은 왜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 집에 일이 많았잖아. 일? 어떤 일이 장모님 장례식보다 중요한데요?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어요. 수진아, 말 조심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친정 못 갔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왜 당연한 거예요? 시집 온 여자는 시댁이 우선이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친정 못 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는 그 시대가 그랬어. 그럼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세요? 뭐? 저도 사람이에요. 제 엄마도 소중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런 버릇 없는 것을 봤나?
30년 동안 뭘 가르쳤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우리가 왜 고맙다고 해야 해? 당연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당연한 일. 3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정신줄 놓은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엄마 돌아가시던 날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장례식 빨리 끝내라고 했죠. 시댁 일이 많다고. 그게 뭐 어때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끝내라고요? 그래도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당신은 한 번도 제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없죠? 당신 마음? 나는 당신 위해서 이 집 지켜왔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엄마를 위해 살았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엄마가 남기신 반지를 꺼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반지를 보며 말했어요. 금반지네. 그거 팔아서 집안에 보태라. 저는 반지를 꽉 쥐었어요. 안 돼요. 이건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벌어온 것도 아니면서 뭘 내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참고 견뎌온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뭐?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아온 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옷 몇 벌, 엄마 반지, 그리고 제 통장. 그게 전부였어요. 30년의 삶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짐 싸요. 보면 모르냐? 나 나갈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미쳤어? 30년 산 집을 그냥 나간다고? 네, 나갑니다. 당신 나가면 후회할 거야. 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제가 지금까지 후회하며 살았어요. 뭐? 제 엄마한테 제대로 한 번 못 갔던 것, 명절 때마다 친정 식구들 얼굴 보고도 빨리 돌아와야 했던 것, 제 마음을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것. 그게 다 뭔 소리야?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더 이상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거실로 나가는데 시어머니께서 길을 막아섰어요. 내가 어딜 간다는 거냐? 제가 갈 곳 가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야. 어딜 가? 어머니,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였지 가족은 아니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3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군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30년 동안 일했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머니 수발 들고.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 당연한 일.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어머니, 당연한 일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감사와 존중이 있어야 해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 정말 나갈 거야? 네. 그럼 이혼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좋아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이혼하죠. 저도 원하던 거예요. 당신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가서 뭐하고 살겠다는 거냐?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게. 저는 가방 안에 있는 통장을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용돈으로 받은 것, 친정에서 받은 것, 조금씩 모아둔 돈.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살 수 있을 만큼.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네, 안 들어올게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이 집을 나섰어요. 밖은 춥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택시를 타고 동생 미숙이네 집으로 갔어요. 미숙이는 깜짝 놀라며 저를 맞이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나 나왔어. 뭐? 집에서? 응. 저는 거실에 털썩 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숙이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언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미숙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미숙이네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누운 자리였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당장 들어와. 집안 망신시키지 마. 당신 정말 후회할 거야.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돌아오라는 말뿐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미숙이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수진아, 나와봐.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미숙이가 대신 나갔어요. 형부, 언니는 지금 안 나가요. 내가 아내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 동생이 아니잖아. 수진이 나오라고 해.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왜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당신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30년을 산 사람이 어떻게 이래?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알았어. 당신이 원하면 이혼하자. 근데 조건 있어. 조건? 재산 분할 없어. 그리고 위자료도 없어. 당신이 나간 거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 진짜? 네. 대신 30년 동안 제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을 거예요. 뭐?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30년 동안의 가사노동대가 계산해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이게 뭐야?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이게 얼만데? 30년 동안 일한 값이에요. 미친 거 아냐?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혼하기 싫으면 달라져야 해요. 그게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죠. 남편은 서류를 구겨서 던졌어요. 좋아,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에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미숙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떨려? 응, 떨려.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법원에 도착했어요. 조정실 앞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남편 옆에는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조정위원님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자,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장모님 장례식 이후로 이상해졌어요. 조정위원님이 저를 보셨어요. 부인께서는 왜 집을 나오셨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무엇을 참으셨나요? 저는 30년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정을 한 번도 제대로 못 갔던 것. 엄마가 위독하실 때도 시댁 일 때문에 못 갔던 것. 남편이 엄마 장례식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장례식 빨리 끝내라고 했던 그 말. 조정위원님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편 측에서는 무엇라 하십니까?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그때 집안에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정위원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남편분 장모님 장례식에 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나는 며느리가 필요했어요. 조정위원님이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여기는 당사자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조정이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남편 측에서는 제가 집을 나간 것이 잘못이라고 했어요. 저는 30년 동안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어요.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어요.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그래도 30년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차분히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30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 저는 제 삶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법원을 나와서 미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잘했어. 저는 미숙이를 보며 웃었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오후 엄마 산소에 갔어요.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엄마, 나 이혼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엄마가 남기신 반지를 꺼내서 껴봤어요. 딱 맞았어요. 엄마, 이 반지 끼고 새 살 시작할게요. 산소를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남편분 친구인데요. 네. 저 수진 씨한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영호 씨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힘들어 했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 씨도 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장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희생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호 씨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직접 말 안 하죠? 자존심 때문에요. 근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정에 들어서는데 떨렸어요. 판사님이 앉아 계셨고 양쪽 변호사가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30년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어요. 친정 방문 기록,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모두 제가 얼마나 친정을 못 갔는지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판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장모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안에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장모님 장례식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조정을 권고합니다. 재판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저는 돌아봤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멈춰 서서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리고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끝났고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오래된 건물의 3층, 햇빛이 잘 드는 작은 방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면서 엄마 반지를 꺼냈어요. 창가에 앉아서 반지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 해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미숙이가 집들이 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언니 축하해. 고마워, 미숙아. 우리는 작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두렵진 않아. 미숙이가 웃었어요. 언니, 완전 달라졌어. 그렇지? 응.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고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 저는 웃음이 났어요. 53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찾은 기분이야. 다음 날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중년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집안일만 했거든요.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것도 훌륭한 경력이에요. 요리는 잘하시나요? 네, 그건 자신 있어요. 그럼 식당 주방 보조나 반찬 가게는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후 동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했어요.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시댁에서 30년 동안 했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솜씨 좋네요.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자꾸 재주문하세요. 정말요? 네, 우리 가게 매출이 올랐어요. 고마워요. 저는 뿌듯했어요.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들었던 일이 이제는 인정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낯익은 차가 보였어요. 남편의 차였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수진아. 저는 멈춰 섰어요. 왜 여기 왔어요? 당신 보고 싶어서. 남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알아. 근데 후회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아니 영호 씨. 너무 늦었어요. 수진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달라질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호 씨가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수진으로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알아요. 근데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엄마 산소에 갔어요. 달빛이 환했어요. 엄마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이래요. 반찬 가게에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사장님이 제 손맛이 좋대요. 손님들도 맛있다고 하고요.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후회 안 해요. 엄마 마지막 가는 길 함께 못했던 것만 빼고는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저는 엄마 반지를 쳐다봤어요.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봄이 왔어요. 반찬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우리 가게 하나 더 낼 건데 같이 할래요? 정말요? 네, 수진 씨 솜씨 좋으니까 동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돈이 많지 않은데요.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반찬 가게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어요. 가게 이름은 수진이네 반찬이었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 53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가게 오픈날 미숙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미숙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미숙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웃 할머니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모두들 축하해 주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온 반찬으로 제 공간에서 먹는 밥.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어요. 언니, 오늘 첫날 어땠어? 정말 좋았어. 손님들이 많이 와줬어. 다행이다. 언니 진심으로 축하해. 고마워 미숙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꽃을 피우는 것 같았어요. 53년 만에 피어나는 제 인생의 꽃이요. 엄마 반지를 쳐다봤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 반지가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저는 5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요. 감사합니다.